공간 속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스퀘어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스퀘어 넘버 411번 철산레미안자이 43평 디자인 공간이에요. 요즘 부동산 진짜 난리죠. 서울도 비싸고 경기도도 비싸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도인데 전화번호 02번 쓰는 곳 바로 광명입니다. 서울 옆인데 분위기는 신도시급이에요. 살고 싶은 동네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깔끔한 느낌의 동네예요. 우리 집에서 보이는 풍경이 이래요. 이건 거의 펜트하우스 느낌이에요. 서울 30평대 아파트보다 서울 근교 40평대 넓은 집에서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 하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비싸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우리 집 주인장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느낄 오늘의 공간 경험에 투자했어요. 캬, 멋지다. 오늘의 주인공은 4인 가족. 남자들을 키우는 30대 후반의 멋쟁이 부부. 선남선녀, 패션 감각, 만렙. 추리닝을 입었는데도 모델 같았어요. 역시 멋이 일상인 분들이구나 싶었죠. 요즘은 집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 상태를 보고 인테리어 고민하시는 분들께 집 보러 갈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하나 공유 드릴게요. 관리사무소 가면 단위 세대 평면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거 사진 찍어두면 철거 가능한 벽, 설비 위치 등이 나와 있는 도면이라 네이버 도면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 단점은 좁은 주방, 그리고 철거 불가능한 주방 옆벽. 고객님은 한결같이 이런 코멘트 주셨어요. 주방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큰 아일랜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신했죠. 대형 아일랜드에 욕심 있으시구나. 그런데 우리 집 구조에서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가 제안드린 레이아웃 3가지. 첫 번째 1안, 좁은 주방에 최대한 아일랜드를 넣어본 거예요. 보통은 이 선택 많이 하시죠. 무난하고 안전하고 현실적이에요. 특별하진 않지만 합리적이다. 네, 맞아요. 합리적인 거 좋죠. 하지만 좀 심심하죠. 두 번째, 복도벽은 철거가 안 되니까 오히려 과감하게 대형 아일랜드를 세로를 쭉 빼봤어요. 방 하나 없애고 거실 겸 미디어룸으로 바꾸고, 공용부는 주방, 다이닝이 한눈에 쫙 이어지는 구조. 이건 거의 리빙 카페 수준이에요. 공용 공간이 집의 얼굴이 된다면 바로 이런 구조죠. 세 번째, 창가 쪽에 홈바처럼 길게 펼쳐진 대형 아일랜드. 한쪽은 식탁, 한쪽은 와인바. 커튼 열면 바로 시티뷰. 이건 오늘부터 우리 집은 레스토랑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1안, 현실적인 선택. 2안, 감각적인 선택. 3안, 로맨틱한 선택. 저희는 사실 2안을 밀었죠. 그런데 고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소재는 꼭 필요해요. 그러면 방 하나 없애는 2안은 패스. 아일랜드를 꼭 갖고 싶어요. 그럼 아일랜드가 없는 3안도 패스. 결국 남은 건 1안. 근데 또 1안 너무 심심해서 마음에 안 드실 것 같고 그래서 또 결국 1-2안으로 갑니다. 여기서 꺼낸 저희의 해결책은 거울이었어요. 작은 아일랜드를 2배로 커 보이게 만드는 마법. 거울 반사 하나로 깊이감 완성. 40평대의 아일랜드가 좀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느낌은 없애고, 식탁 대신 바에서 식사 가능한 구도로 예쁨과 실용 둘 다 챙겼어요. 진짜 집의 첫인상은 바로 여기에요. 현관. 예전엔 좀 좁았어요. 좁은 현관은 집에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벤치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집 내려둘 자리도 넉넉하죠. 현관이 넓어지면 신기하게 우리 집에 대한 기대감도 2배로 커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집의 첫인상은 현관이 만든다. 자, 이제 복도로 가볼게요. 사실 이 집 복도가 진짜 길어요. 아까 철거가 불가능하다던 주방벽이 이 복도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살짝 걱정했어요. 이거 복도가 길어서 좋긴 한데 좀 답답해 보이겠는데? 그리고 현관 수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벽 한쪽엔 수납장을 가득 채웠어요. 수납은 부족하지 않게, 하지만 답답하지 않게. 타일과 우드 필름을 섞어서 깊이를 만들고 조명으로 리듬을 넣었죠. 그냥 걸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복도가 이제 하나의 전시 공간이 됐어요. 복도 중간에는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와인 냉장고, 장식장, 그리고 작품 한 점. 시선이 쭉 갔다가 탁 멈추는 포인트. 보통 복도는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걸으면서 머무는 공간이에요. 이쯤 되면 복도도 컨텐츠죠. 그리고 여기 갈림길. 딱 이런 포인트 좋아요. 이쪽엔 뭐가 있지?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구조. 공간이 한 번 더 궁금해지는 순간이죠.
사실 이게 인테리어의 핵심이에요. 다 보이지만 다 알 수 없는 집. 그게 여운이 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 달면 사람이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하죠. 공간도 똑같아요. 시선을 붙잡는 포인트 하나면 공간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복도를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탁 열립니다. 마치 긴 숨을 내쉬는 것처럼 공간이 한 번에 펼쳐지는 느낌.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예요. 식탁은 창가 쪽이에요. 자연광이 가장 예쁘게 떨어지는 자리죠. 낮엔 가족의 식사 공간, 밤엔 와인 한잔하는 홈 라운지. 천장에는 루이스 폴센 펜던트 조명, 그리고 오른쪽엔 흑경을 배치했어요. 여기도 거울이죠? 은경을 두었을 때는 공간을 확장한다는 느낌이고, 흑경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의 느낌에 변주를 주죠. 그리고 이 흑경이 집 전체의 리듬을 맞추는 베이스 역할을 해요. 흑색은 식탁의 바 테이블, 매지색, 조명 프레임, 가전 손잡이 라인까지 곳곳에 촘촘히 녹여뒀어요. 은근한 균형감, 그게 이 집의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주죠. 소파에 앉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TV 월로 향해요. 천장 라인이 살짝 꺾이며 하나의 존이 만들어지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이게 바로 릴스케어가 말하는 공간의 집중감이에요. 요즘 전 확신해요. 한국 주거 인테리어의 다음 혁신은 천장에서 나온다. 천장의 깊이, 라인, 간격, 이게 공간의 품격을 결정짓거든요. 시스템 에어컨도 조명과 간섭 없이 위치를 재조정했어요. 작은 차이가 큰 여유를 만듭니다. TV월은 단순하지만 묵직하게 남은 세라믹 자재를 활용해 재료의 질감이 주는 무게감을 살렸어요. 소파 뒷면은 히든도어로 마감해서 벽이 하나의 면으로 읽히게 했습니다. 결국 이 거실은 음악이 흐르고 대화가 머무는 공간. 조명은 분위기를 바꾸고 천장은 시선을 잡고 디테일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게 진짜 집이 주는 위로 아닐까요? 안방은 수납 천국이에요. 창 줄이고 발코니 활용하고 침대 아래까지 다 수납이에요. 여유 있는 수납이란 이런 거죠. 공간 속 릴스퀘어 디자이너의 이유 있는 픽을 알아보는 스퀘어픽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집 고객님이 공유해 주신 인테리어 컨셉 사진부터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멋진 공간 만들어 주세요 하셨거든요. 깨끗한 느낌이죠? 아마도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우선 나 스스로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른다는 느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고객님의 인테리어 취향을 빠르게 캐치해야 해요. 그래서 컨셉 사진을 요청드리죠. 보내주시는 컨셉 사진이 바로 디자이너와 고객님의 생각의 싱크를 맞추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컨셉 사진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죠. 그런데 같은 컨셉을 보고도 사진을 고르는 이유는 모두 달라요. 누군가는 소재가 좋아서, 누군가는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또 다른 누군가는 선이 깔끔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고객님과 이런저런 소통을 통해 고객님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예요. 대면 미팅이나 카톡으로 수다를 떨다 보면 취향의 핵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가 발견한 우리 집 고객님의 키워드는 바로 있어 보임이었습니다. 멋진 공간 좀 티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컨셉 사진 확인했고 고객님이 원하는 방향 찾았고 디테일한 색감을 결정해야 하죠. 벽마감 자재로 쓰일 수 있는 소재에는 도배지, 필름, 타일, 도장 등이 있죠. 벽마감 자재가 이 정도고 바닥 자재, 가구 자재, 상판 자재, 욕실 자재 등도 골라야 해요. 선택할 게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선택지가 없는 자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닥 자재예요. 바닥 자재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하나의 브랜드에는 또 여러 제품 라인이 있고요. 하나의 제품 라인 중에는 많아야 10가지 종류의 톤이 있어요. 그중 원래 마음에 들었던 바닥 자재로 좁히면 결국 한두 개 종류만 남습니다. 결국 선택하고 나면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톤이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브랜드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미묘한 색감이 있는 브랜드를 반대로 찾아보면서 시작해요. 하지만 색감을 기준으로 찾았던 제품에는 내가 원하는 크기의 바닥 자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번엔 제품의 특성에 따른 선택을 고민하게 되죠. 어떤 사이즈가 우리 집에 어울릴까? 두께감에 따른 나의 선호도가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강마루라고 하면
합판으로 만들었는지 보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신축성이나 추후 AS 고려 사양도 달라져요. 우리 집에 적합한 자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톤의 무드를 결정하고 바닥 자재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편이에요. 바닥 자재 색상을 기준점으로 다른 자재와의 조화를 점검하는 방식이 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자재를 선정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저희 기준에 맞춰 고객님 스스로가 자재의 선택을 좁혀 나가다 보면 몰랐던 내 취향을 발견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결국 인테리어는 공간 사진을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공간 사진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고객님의 마음을 디자인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게 리스케어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요즘 타일형 강마루가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집 고객님께서는 우드를 강력하게 원하셨죠. 단 옹이는 절대 안 됨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특별한 세라믹 자재로 화려한 주방 만들기를 반복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고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았던 포인트. 저희는 고객님이 옹이가 싫어요? 하셨을 때 우선 구정마루 브론테로 브랜드를 고정했어요. 왜냐하면 브론테는 옹이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비율로 조정해서 시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등결 80%, 무늬결 20% 이런 식으로요. 이제 바닥톤을 정했으니 그 다음은 벽자재예요. 우리 집, 복도, 거실, 주방, 즉 공용부는 도배지보다 필름 자재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닥톤과 잘 어울리는 필름 색상을 고르는 게 포인트죠. 이제 가구 색상을 맞춰야겠죠. 우리 집 제작 가구가 들어가는 위치는 현관, 복도, 주방 이렇게 세 구역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바닥과 벽자재와 어울리는 색감을 각 구역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도배지, 타일 색상까지 번져가며 전체 톤을 연결해요. 그런데 이쯤 되면 가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너무 다 똑같은 색상 아닌가? 그래서 리스케어는 여기서 공간별 색감을 시퀀스별로 다시 봐요. 평면도만 보고 전체 톤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사진 속 장면, 그 공간의 기능적 느낌, 감성적 느낌을 하나씩 점검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숙련된 디자이너들은 그냥 느낌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감으로 하는 과학이랄까? 기능적 느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현관이 좁아서 넓어 보이게 하고 싶다면 구조적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밝은 소재를 써서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게 할 수 있고 벽 전체를 은경으로 바꿔 깊이감을 줄 수도 있어요. 같은 공간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죠. 감성적 느낌은 조금 달라요. 따뜻했으면 좋겠다. 카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성적 요청이죠. 패턴 있는 타일을 쓰거나 고객님이 찾아오신 컨셉 속 사진 속 소품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느낌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집 분위기,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포인트 컬러가 필요하죠. 우리 집의 포인트는 세라믹. 우리 집 컨셉은 있어 보임이었잖아요. 인테리어한 티 팍팍 나는 포인트. 그걸 충족한 자재가 바로 세라믹이죠. 다양한 색감이 겹쳐 있으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 주방에 한 가지 톤을 확실히 잡아두면 그 톤을 들고 집 이곳저곳의 심심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면서 장면별로 어울리는지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세라믹 톤이 집 전체를 디자인적으로 연결해줘요. 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흐르죠. 최종 조합은 이렇게 정리됐어요. 바닥은 브론테 보노크, 주방 가구는 한솔 콘크리트 샌드, 우드 가구는 LX 보르테 리치오크, 세라믹 상판은 마벨로 크림스톤, 신발장은 LX 보르테 웜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배경색이 결정됐으니 각 공간의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가구와 가전을 배치해야겠죠? 가전은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구조예요. 예를 들어 주방이라면 전기 배선을 미리 확인해야 하죠.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위치까지. 안 그러면 콘센트 하나 때문에 식탁이 이동하는 비극이 생기죠. 가구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공간과 어울리는 가구를 고를지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구에 맞춰 배경을 바꿀지, 그건 집마다 달라요. 우리 집 고객님은 기존 가구를 가져오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딱 하나 꼭 사고 싶은 식탁이 있었죠. 타원형 구조의 놀 대리석 테이블. 복도를 지나 거실을 보면 식탁이 시선을 딱 잡죠. 비타라 펜톤 체어와 소벳 이탈리아 플루트 체어. 이 조합이면 완벽하죠. 곡선의 유연함과 익숙한 형태의 안정감. 이 조합이 공간을 부드럽게 보여줘요. 그리고 색감의 통일감. 이건 디자이너의 의도죠.
펜던트는 루이스 폴센 스노우볼이에요. 6인용 테이블에 딱 맞는 사이즈. 근데 조명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고민이 있어요. 이거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거실 전체가 빵 하고 밝아야 하면 밝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좋은 조명은요, 멀리서 볼 때는 은은하고 식탁에 앉으면 밝아지는, 위치에 따른 분위기 변화가 진짜 장점인 조명이 좋은 조명 설계라고 생각해요. 거실에서 보면 살짝 어둡게 느껴져요. 식탁에 앉는 순간 오늘 저녁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이런 감정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펜던트의 매력이죠. 공용부 바닥엔 따뜻한 러그를 깔았어요. 그 위엔 답답하지 않은 노을 플래트너 커피 테이블, 곡선의 통일감이 이어지죠. 소파는 에싸 오하우 제품으로 바닐라 화이트 컬러. 가끔 고객님이 물어보세요. 이거 금방 더러워지지 않나요? 요즘 소재들이 참 좋아요. 워셔블 기능이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게다가 예쁘잖아요. 주방에는 루이켄 쿠버 우드 체어를 매치했어요. 바 테이블의 검정 매지 라인, 거실의 흑경, 그리고 지금 체어까지 톤이 완벽하게 맞죠. 이 모든 게 우연처럼 어울릴 가능성은 없어요. 미리 계획된 선, 색상의 합의점, 그 덕분이에요. 이게 바로 릴리스케어식 디자인 오케스트라죠. 결국 인테리어는 자재와 가구 조명의 합주예요. 모두가 제 목소리를 낼 때 집은 음악처럼 울립니다. 오늘의 스퀘어픽 있어 보임의 완성.